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성 훈련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공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즉 말하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시간은 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4가지 표현을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 그런 기분으로 어떤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약간 원망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한탄, 이 들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억울하거나 때로는 자책감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라는 표현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몹시 화가 나 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상대방은 왜? 화가 났지?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때로는 나 때문인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되돌아볼 수도 있겠다. 그죠? 세 번째,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누구에게 탓을 하는 말이다. 그죠? 이런 단정하는 말하기, 몰아가는 말하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죄책감을 들면서도 첫 번째 말과 마찬가지로 좀 왜 억울한 느낌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돼서 난 지금 너무 황당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꽤 좋은 상황이 아닌 거는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나를 공격하는 것, 나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상황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당연히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과 네 번째 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겠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사실은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갈등도 만들어지는가 하면 해결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을 바꿔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왕 같은 의미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말에 담긴 의미, 그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 표현을 좀 바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막 칭찬하고 듣기에 아무래도 좋은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 어려운 거는 내가 지적을 해야 돼요. 관계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교정을 해주고 지적해주는 관계들이 생깁니다. 선후배 간에, 또한 때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동료 간에, 혹은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안에서 그럴 때 내가 이왕이면 할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적할 것을 이왕이면 듣기 좋게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지적이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 내용을 빠뜨렸군요. 사실 이런 표현도 썩 괜찮은 표현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 내용을 넣어주면 더 좋겠어요. 라고 바꿔보는 거죠. 같은 지적이지만 일방적으로, 직설적으로 이 내용을 빠뜨렸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요.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이 내용을 넣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해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문서 잘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 내용을 빠뜨렸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싶고,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나가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 자체가 문서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결제 올리겠습니다. 라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예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아침마다 피곤하지 않니? 사실 이 말에는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는 애정 어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아침마다 피곤하지 않니? 라는 부모님 혹은 가족의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알아. 라는 마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실 수 있는데, 같은 표현이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일찍 들어와 쉬면 아침에 일어나기 더 쉬울 텐데,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맞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친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늦어졌어요. 주고받는 대화, 그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세 번째, 파마를 했어요, 친구가. 근데 조금 과하게 됐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본 나의 반응. 머리 했구나. 파마가 정말 강하게 돼서 좀 부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는 만큼 그 친구도 당연히 느끼겠죠. 나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머리 한 거 친구 기분도 생각하면서 내 생각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머, 머리 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파마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겠다. 그지, 지금은 조금 강하지. 나도 조금 그런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나도 생각해. 라고 상대방도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우리 식당에 가면 음식 투정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정말 심각해서 그 음식점을 박차고 나올 게 아니라면, 이왕 먹는 거 같이 먹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음식은 다 너무 짜 라 표현하기 전에 짠 건 짠 거니까 표현은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을 약하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뭐 요 정도? 네. 선생님, 저는 식당 아줌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해요. 짜!
그 친구의 의도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식당 아줌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죠? 근데 막상 그 상황에서 그 아줌마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살짝 아줌마한테 불러서 아주머니 간을 약하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계산할 때 조금 콩나물이 짰어요. 간을 약하게 하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의 좋은 의도가 전달될 수 있겠죠. 지적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지적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썩 좋지 않죠. 곧 관계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적을 받으면 상하 관계, 그리고 지적하는 사람은 옳고 지적받는 사람은 뭔가 내가 잘못되고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사실은 거부감 혹은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방어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의도는 고치기를 원하는 애정. 그렇다라고 하면 표현을 바꿔서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정말 보완하고 의도대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비슷한 맥락인데요. 잘못을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고쳐주고 싶은 우리의 애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짧게 한번 앞에 지적을 보완한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어요. 상사가 되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서류 작업을 먼저 끝냈어야지 라고 툭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미 잘못은 했죠?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상사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자네 다음부터는 요 서류 작업을 먼저 끝마치게나, 그러면 일 처리가 훨씬 간편할 거야, 쉬워질 거야 라고 표현하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반대로 이 서류 작업을 먼저 끝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예 그러면서도 변명할 거리? 대리님이 이거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정말 상당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장에서요. 뭘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 내용을 저한테 먼저 이메일로 보내셨어야죠. 이미 끝난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기분까지 상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셨지만요. 앞으로는 사전에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정비소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조금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소에서 좀 퉁명스럽게 차를 이제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혼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제부터는요 고객님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훨씬 엔진 손상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비용도 절감되시고 저희가 손질도 금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유쾌하고 친절하다. 그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지적을 하실 때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아요 라고 안내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말의 표현이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미래에는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한번 앞으로 바꿔보기로 해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실은 판단받고 단정 지어서 누군가 나를 딱 표현하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니? 그러면 내가 뭐 자,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야? 너 계약 준비는 왜 이 모양이니? 왜 이제껏 숙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단정하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말하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내일이 계약인데 왜 숙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럼 똑같은 맥락이지만 정말 본인이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변명일지라도,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경색되지 않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갑자기 누군가 돌발 행동을 했어요. 뭐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동아리방에 들어오면서 뭔가를 발길로 뻥 차면서 기분이 안 좋은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대뜸, 저 행동 뭐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행동 뭐예요? 라고 표현할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좀 침착하게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서 뭔가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런 일 있어서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라고도 전개될 수가 있겠다. 그죠? 시작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동아리방에 딱 갔는데 세상에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마침 어제 있던 멤버들이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래요. 그럼 어제 뭘 했기에 동아리방이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치워야 한다는 거를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 그 정도의 친구들은 아닐 텐데 라는 믿음이 앞선다면 물어보겠죠. 어제 동아리방을 못 치운 이유가 뭐예요? 어제 저희가 치우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막차 시간이 돼서요. 네, 스스로도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서도 대화가 잘 풀어나갈 수 있겠다. 그죠? 네 번째, 가끔 우리가 일정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저 오전 오후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일정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하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 상대방은 말할 기분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보태어서 설명하기도 싫어져요.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상황이 이해가 안 될수록 상대방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서 쭉 세 가지 표현을 바꾸는 걸 보면서요. 잠깐 생각해 보면요. 관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충고와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월하지 말자라는 의도는 뭐냐면요.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너무 즉각적으로 충고를 자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리고 반성을 하거나 새롭게 행동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빼앗을 수 있어요.
충고를 하고 싶은 나의 욕구보다도요, 상대방이 설명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바꿔나가는 성장, 그 기회를 갖도록 기다리는 게 사실은 관계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도를 한번 정말 순수한 의도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충고하고 조언하고 지적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어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유난히 간섭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걸 또 스스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 때문에 내가 조언하는 건 아닌지 한번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충고나 조언보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 관계에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공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마 앞에서 제가 같이 설명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말도 훨씬 표현이 곱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고와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일수록 조심하고 또 의외로 가까운 사람에게 또 자주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또 신중한 표현을 관계가 더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면요. 불가능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이거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구가 바뀐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요. 심판이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경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방송에 나갔었어요. 이걸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런 거죠. 심판이 도착하면 바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분들도 심판 도착하면 시작한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비행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늦어지네. 그러면 방송이 만약에 비행장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기다리면서도 비행장 정리되면 우리 곧 들어갈 수 있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비행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 주차가 어려운 관계로 비행기 주차요. 어려운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컴퓨터 오류 때문에 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요번엔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오류만 해결되면 곧바로 재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숙제를 안 끝내면 친구랑 놀 수 없어? 이런 표현보다는 숙제를 마친 후라면 친구와 놀아도 좋아. 이렇게, 그죠? 같은 의미인데 하나 더. 아직 숙제를 못했으니 비디오 게임은 안 된다 라는 말보다는 숙제를 마치면 비디오 게임을 해도 돼 라고 표현하는 거. 그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이 돼서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죠? 해주시는 거라고 되겠습니다. 자, 말을 바꾸는 표현의 차이는 저는 정성의 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을 한마디 해도 듣는 사람 생각해서 바꿔보는 건 관계에 대한 정성이지 않을까요? 싸우지 마,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요, 저희 안 싸웠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거보다는 둘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참석하십시오 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론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그죠? 지각하지 마세요. 출근 시간이 9시라면 시간 맞춰서 출근합시다. 우리 9시부터는 업무 시작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 가면 지정석을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정석을 표현 자체가 지정석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정석을 몰라서겠죠. 그냥 아무데나 거리를 띄워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분에게 지정석이라고 표현된 곳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말의 힘은요, 내가 어떤 단어를, 어떤 말을 선택했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내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을 바꾸면 관계가 더 창조적으로 발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고요. 좋던 관계도 한순간에 쨍그랑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의 힘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말을 바꿔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세상, 달라질 수 있는 관계, 그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내가 하는 말을 잘 관리하자. 첫 번째, 보고 느끼는 대로 즉시 말해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역지사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공감도 이어진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표현을 선택해 보는 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만 리스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표현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해? 라고 나쁜 표현에 대해서는 더 자각이 빠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좋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런 사람은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내가 들었을 때 좋은 말,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나도 다음에 그런 상황에선 이런 표현해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주하면요, 해석하는 사람이 주인이 있잖아요. 해석은 어떻게 하든 자유일 수 있는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상대방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꾸셔서요, 설명해 보시는 거, 표현해 보시는 거 좋겠다. 그죠? 네 번째, 말은 하는 사람의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듣는 사람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내 귀에도 들리고 상대방 귀에도 들리고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말 잘 선택하시면 모두가 좋겠죠. 우리의 사회성은 이런 노력으로 더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 집중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